네, 부동산 상담 시간인데요. 그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문자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0988번님, 오늘 방송 질문과 답변 정말 좋았습니다. 큰 도움이 됐네요 라고 하셨고요. 3993번님, 민감한 전국 이슈 간결하게 정리해 주니까 역시 슬라생 짱입니다. 부디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에 아무런 피해 없이 조용히 지나가길이라고 하셨고요. 0677번님, 와, 김준일 기자님 설명이 끝내주세요. 어려웠던 내용인데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은 5번 질투 하셨네. 예, 감사합니다. 8571번님, 종부세 소식 궁금했는데 내일 방송도 사수해야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내일이 아니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딴 데 가지 마시고 계속 들으시면 관련 내용 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일부 방송 내용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2부는 더욱더 알차게 저희가 준비를 해뒀습니다. 내일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 중에 종부세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1주택 특례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자,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각종 세금에 대해서도 오늘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YTN 라디오 유튜브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대기십니까? 아니, 사무실 회의실입니다. 예, 일부러 저 뒤에 그림이 걸려 있는 대로 좀 잡으신 거예요, 세팅을? 회의실 중앙에 앉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네. 어디 저 갤러리에 와 계신 줄 알았습니다. 네. 예. 자, 오늘도 역시 저 퀴즈를 좀 한 번 더 드려야 되는데요. 게스트들 진짜 싫어한다, 이거 힌트. 자, 힌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슬라고 씨 문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굉장히 쉬워요. 자, 14호 태풍 북상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과 제주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으면서 강한 비와 더불어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인데요. 제주 전 지역에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자,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고요. 문제 나갑니다. 현재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에서 동남 동쪽으로 북상하는 14호 태풍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타투, 2번 찬투, 3번 컬투, 4번 나이스추 미투, 5번 질투. 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팀장님 어떤 센스 있는 힌트를 좀 기대해 볼게요. 네, 싫었던 건 아니고 늘 어려워서요. 그래요? 네, 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 말을 다 줄여서 하는데요. 네. 박찬호 선수는 유명한 투수죠. 줄여서. 박찬호 투수를 줄여서 뭘까요? 호투 아니에요? 호투?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박수. 근데 힌트 너무 훌륭했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자,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사고 파는 1주택자들 좀 많죠? 네, 그 주택을 구입할 때 단독 명의로 할지 공동 명의로 할지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맞아요. 세액공제들까지 고려해서 공동 명의로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네, 세대별로 1주택이라는 걸 가정할 때 공시가격이 올해 11억을 넘게 되면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거든요. 이때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단독 명의일 때 11억을처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6억씩 12억까지 차감을 하기 때문에 결국 공동 명의인 경우가 차감되는 금액이 더 크게 됩니다. 공동 명의인 경우가 차감되는 게 더 많다. 네. 예. 그러면 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동 그 명의로 하는 게 저 유리한 게 아니네요. 아니죠. 단독 명의는 11억을 차감하고 공동 명의는 6억씩 합쳐서 12억이 차감되니까 공동 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1주택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이런 어떤 상황 중에 유리한 게 뭐예요? 그 부부 공동 명의인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고령이고 또 장기 보유라고 하면 단독 명의일 때는 공제 금액이 11억으로 공동 명의일 때보다 좀 작지만 대신에 어떤 이점이 있냐면
세액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고령에 따른 세액공제, 그다음에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 예. 이 세액공제는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받지 못하게 되고 단독명의일 때만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만약에 고령이시고 장기 보유라면 단독명의 1주택자는 아니지만 마치 단독명의인 것처럼 이 고령자 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6일, 내일 목요일부터 이달 말일 30일까지 인터넷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의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종부세 고령자 공제, 그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는 합쳐서 최대 80%까지 세액에서 차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고령이고 장기 보유자라고 하면 공동명의로 6억씩 12억을 공제받는 경우보다 오히려 단독명의 방식으로 해서 11억만 차감이 되더라도 대신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유리한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 여부는 주택의 가격, 공시가격과 공시가격의 상승률 그리고 연령이 얼마인지 보유기간이 몇 년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계산을 해보신 후에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조금 복잡하고 헷갈리긴 한데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잘 선택을 좀 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만약에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공시가격이 11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아직 아예 종부세 대상이 아니니까 이거나 저나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11억에서 12억 사이라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해지죠. 왜냐하면 12억까지 차감을 받으면 종부세가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12억이 넘을 경우에는 매년 다시 재계산을 해서 두 가지 금액을 각각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자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제 명의 자체를 항상 공동명의로 해놓고 그다음에 종부세 선택만 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말씀을 정리를 잘 해주셨고 이게 팀장님과 늘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부동산 세금은 좀 유난히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잘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오늘 또 부동산 세금 외에 일상 속에서 내는 크고 작은 세금들 몽땅 정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세금도 공부하세요? 네. 다른 세금도 조금 알고요. 오늘 몽땅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금 총정리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네, 흔히 아시는 것이 이제 소득세, 재산세 이 두 가지 정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거 외에도 많은 세금 종류가 있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내고요. 일반 소비자들도 물건을 살면서 그리고 서비스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은 세목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내국세 13개, 그다음에 지방세 11개의 세금에 관세까지 총 25개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25개 세금을 내고 있는 거군요. 저희가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거나 혹시 분노에 터져서 이런 말 하잖아요.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세금 막 이렇게 얻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25개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방금 국세와 지방세라고 하셨는데 종류가 좀 다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이렇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세금일 뿐이지만 체계상으로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고요.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지는데 관세는 무역에서나 발생하는 세금이니까 기본적으로 내국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국세라고 보시면 되고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국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중앙정부인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결국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방세는 도청, 시청, 구청, 군청 소관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 상담이 좀 들어와서 중간중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5431번님, 청약에 당첨되고 부부 공동 명의했습니다. 입주는 2024년인데 3억 정도의 추가 주택 구매 시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전세입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는 상태에서 새로 집을 구입하시게 되면 예. 기본적으로 두 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분양권은 집이 되어지기 전이기는 하지만 예. 추가로 구입하시게 되는 3억짜리를 어떤 양도하는 어떤 세금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결국은 이로 인해서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예. 추가 구입하는 거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등 다양한 문제들도 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준공 이후에는 그 점도 같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분양권이 주택세에 포함되면서 이제 다주택자가 되면서 세금이 좀 많이 나올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3333번님, 저희 집은 세금 때문이 아니라 부부 평등의 의미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인데요. 장기봉 아파트, 장기 보유 아파트인데 갑자기 20억이 넘게 돼서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세금 때문에 제 몫의 소유를 포기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억이 넘는 경우에도 종부세 부분에 있어서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12억으로 공제받는 게 계산을 한 방식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장기 보유 기간이 점점 늘어날 거고 나이도 드실 거예요. 그러면 종부세에서 고령이나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부세는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또 종부세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양도세가 좀 더 크거든요. 예. 양도할 때도 단독으로 한쪽으로 있는 것보다는 과세가 되더라, 세금이 나오더라도 부부 2명으로 돼 있으면 절반씩이니까 세율 구조, 누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양도할 때도 세금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실 필요 없고요. 예. 꼭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 명의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5번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번 시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세금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기왕 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세금의 종류가 좀 어떻게 나눠지는지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이제 국세와 지방세 이 두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론적으로는 이 세금들은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 직접세와 간접세 이런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목적세라고 하는 거는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지출해야 된다라는 것이 특정돼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교육세는 교육과 관련된 곳에 쓰도록 되어 있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의 기반 시설 재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보통세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세금들이 대부분 이 보통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 보통세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고 흔히 얘기하는 일반 예산으로 정부가 사용하는 세금이고요.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걷는 사람, 주체가 같은 세금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내는 소득세, 법인세가 다 직접세이고요.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걷어서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물건을 살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결국에는 애청자분들은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가장 관심일 것 같거든요. 세금과 관련해서 여기에 좀 의견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세금은 사실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항목별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세금이 더 중요하고 어떤 세금이 좀 덜 중요한지를 당사자들은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크기가, 세금이 어떤 세금이 다른 세금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세금의 금액적인 크기가 다른 것보다 더 큰 거, 그게 더 중요한 세금이고요. 그다음에 준비와 노력, 공부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금액의 크기가 크고 그다음에 노력을 통해서 이제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일반적으로 더 중요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양도소득세라든지 상속이나 증여세 같은 세금들이 노력을 통해서 줄일 수 있고 금액도 큰 세금에 해당이 되고요.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재산세의 경우처럼 어떤 노력이나 공부를 통해서도 줄여질 수도 없고 그다음에
내게 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소액인 거,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뭐 특별히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세금에 대한 거, 물론 그런 것들이 좀 더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세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추석 때 고향 내려가십니까? 네, 지금 백신 저희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 맞아서 저는 이번에는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세요? 충북 진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다음 주 수영 연휴인데 좀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저희가 또 다음번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